뭐가 온 건가? 이렇게 자꾸 보게 되고, 분명 더 좋아진 건 맞지만. 안녕하세요, 인테크입니다. 오늘은 아이폰 14 프로 시리즈 한 달 정도 사용한 라이트 유저의 사용기를 들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옆에는 지인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14 프로 시리즈 어떻게 사용을 하셨나요? 저는 보통 SNS용 사진 찍고 뭐 카톡이나 인스타, 유튜브 이 정도 사용을 했어요. 일반적으로 카톡을 제일 많이 쓰시죠,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통화하고 SNS, 뭐 인스타, 뭐 틱톡, 유튜브 등등 취미로 가지고 있는 어플 한두 개 정도 사용하면 그게 라이트 유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인님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약간 놀랐던 점이 있었는데요. 이 제품 얼마 주고 사셨죠? 200만 원 가까이 정도. 아, 비싸요. 200만 원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네, 맞아요. 제가 20대 분들의 소비를 좀 지켜보면 가성비, 가심비 이런 부분에 굉장히 좀 포커스를 두고 같이 소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 제품 200만 원을 주고 구매하게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핸드폰 자체가 약간 제 자신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울샷도 많이 찍다 보니까 핸드폰이 자주 보이게 되고, 어디 다닐 때도 넣어놓고 다니는 게 아니라 손에 들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약간 제 모습을 반영해주는 것 같은? 내가 어떤 폰을 사용하는지 보여주는 것 자체가 나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가성비 이런 단어를 집어넣지 않고 있는 거예요. 구매까지는 큰 비용을 들여서 하셨는데 11 일반 모델을 3년 정도 사용을 하셨고, 이번에 14 프로 모델로 기변을 하셨어요. 사용해보니까 뭐가 제일 크게 체감이 오던가요? 일단은 디자인. 11 같은 경우에는 여기 외관이 둥글둥글했거든요. 근데 14 프로 같은 경우에는 각진 디자인이었고, 이게 또 그립감에서 되게 편하더라고요. 사실은 폼팩터가 12 시리즈 때 변경이 됐는데, 지인님께서는 아마 11을 사용을 하셨다면 바로 다음 세대였기 때문에 기변을 하지는 못하셨을 테고, 개인적으로는 흰색보다 이 컬러에 대한 만족감도 좀 있어 보이는데. 네, 맞아요. 이 색상을 원래 더 좋아하는 건가요? 제가 원래 모든 기기가 스페이스 그레이로 약간 통일시켰었거든요. 11 일반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스페이스 그레이를 고르지 못하셨을 테고, 프로로 넘어오면서 이제 컬러를 마침 또 그렇지. 스페이스 블랙이 나와가지고. 그립감과 디자인 말고 추가적인 장점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 한눈에 보이는 이 카메라 성능 향상을 좀 체감할 수 있었어요. 굉장히 커서 디자인적으로는 조금 약간 그런데 성능은 확실히 좋은가요? 후면 카메라로 사진 찍을 때도 11보다 훨씬 더 선명하고 야간 모드에서 차이를 좀 느낄 수 있었고요. 전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오이 현상도 좀 줄어들었고, 확실히 11 대비해서 향상이 좀 된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에서는 뭔가 차이점을 못 느꼈나요? 웹서핑할 때 화면 움직임이 굉장히 부드럽더라고요. 아, 이게 이제 프로모션 기능이 들어갔기 때문인데요. 스크롤할 때 부드러움이 확실히 다를 거예요. 14 프로 쓰다가 11 모델 다시 써본 적 있나요? 아, 다시 써봤는데 역체감이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이 프로모션 기능은 늘 다들 얘기를 하죠. 역체감이 정말 심한 그런 기능이다. 한번 써봤을 때는 잘 몰라요. 전으로 돌아가면 바로 압니다. 자, 그러면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아이폰은 사실 디자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그런데 이 카메라가 진짜 너무 커요. 특히 프로 이 6.1인치 크기에 넣기에는 정말 과한 디자인이 아닌가. 요거를 제가 이제 같이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이게 프로 맥스하고 프로하고 비율이 달라요. 얘를 이제 맥세이프 카드 지갑을 부착을 해봐도 프로에다가 붙여보면 타이트하게 붙습니다. 맥세이프 충전기가 이렇게 있고, 얘가 이런 식으로 거치가 돼서 자력이 완벽하게 작용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결국은 카메라 섬이 커졌기 때문에 부착하는데 간섭을 준 거예요. 단점 또 있을까요? 그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제가 가장 기대를 많이 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큰 활용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앱에서도 이 부분이 약간 간섭이 있어서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런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요. 인베스팅닷컴을 보는데 광고가 다이나믹 아일랜드의 어떤 그런 간섭이 생겨서 X를 잘 못 누를 때가 있었어요. 상당히 좀 불편했어요. 지인님의 실사용기는 다음 제품으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13 프로맥스를 사용하다가 14 프로맥스로 기변을 한 케이스인데요. 일반적인 사용 패턴에서 좋아진 게 있나라고 한 2, 3일 정도를 꽤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제 기준에는 없었습니다. 스펙적으로는
카메라가 굉장히 일단 좋아졌죠. 화소수가 4배가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서 광학줌, 2배줌이 생겨났고요. 사용성을 높이겠다라는 건데 엄청난 느낌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배터리 성능도 스펙적으로 동영상 재생 시간이 1시간 늘어났어요. 다이나믹 아일랜드,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좋은가? 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13 프로 맥스가 이미 좋았다 라고 저는 평가를 해보고 싶어요. 배터리 성능도 상당히 좋았고 카메라도 이미 충분히 올라와 있어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감각적으로는 어느 정도 포화점이 왔기 때문에 얘가 분명 더 좋아진 건 맞지만 엄청난 향상을 느끼기는 어려웠다. 오히려 단점이 있었는데요. 프로맥스임에도 카메라의 비율이 저는 13 프로맥스 쪽이 밸런스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2개를 동시에 들고 다녔어요. 한 달 동안. 얘를 계속 쓰다가 얘를 드는 순간 왜 가볍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무게를 측정을 해봤는데요. 254.5g이에요 13 프로맥 같은 경우는 238.9g. 이게 손으로 들 때 확실히 차이가 나요. 자, 또 하나 개선점으로 많은 분들이 꼽고 있는 AOD. 좋기는 한데 뭐랄까 약간 신경이 쓰여요. 계속 뭔가 눈에 보이니까 뭐가 온 건가? 이렇게 자꾸 보게 되고 AOD 기능을 끄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있는 기능 개선된 거라고 했는데 끄면 그건 개선된 게 아니잖아요. 12 프로맥도 제가 사용을 했었어요. 12 프로맥에서 13 프로맥을 갈 때는 분명히 넘어갈 명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프로모션이 들어갔었고 시네마틱 모드가 들어가는 등 카메라의 성능도 확실하게 개선점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화소수만 늘어났고 액션 모드나 이런 부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현 시점에서는 13 프로나 13 프로 맥스 중고 모델을 구입하신다면 굉장히 가성비 높은 득템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혹시나 애플케어 플러스까지 가입이 된 모델을 구입하신다고 하면 리퍼를 받기도 수월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인 구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애플케어 플러스 관련해서는 제 영상도 있으니까요. 한번 궁금하시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품들을 제가 출시하는 걸 보면서 야, 저렇게 비싼데 이번에도 과연 많이 팔릴까? 네, 기우였죠. 굉장히 잘 팔리고 있고 지금도 실버 모델 같은 경우는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13 시리즈는 조금 애매하다고 말씀드렸고요. 12 시리즈 이하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프로모션 기능도 있고 카메라도 확실히 좋아졌을 겁니다. 넘어오셔도 만족을 하실 거예요. 자, 애플의 행보 M1 시리즈 2년 전에 출시가 됐는데 그때 시장에서는 역시 애플이라 혁신이 있다 라고 평가를 했었죠. 그 유효 기간이 어느 정도 끝나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아이패드 프로 6세대가 나왔는데 저도 크게 구매 욕구가 당기지를 않고요. 많은 분들께서도 약간은 무관심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나. 애플의 신제품이 나왔는데 이 정도로 조용하다? 애플이 현재 경쟁을 하고 있는 건 본인들의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잘 만들어 놓은 제품들 때문에 그 이상의 무언가를 보여주기에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내부 경쟁을 이겨낼 때 또 다른 혁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애플에게 또 다른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